시장에서 도를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업황, 그리고 현재 하락장에서 저가 매수에 임할 수 있는 이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시장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서 펀더멘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현재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락장이 종료된 이후에 시장이 상승 전환되는 과정에서 바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이번 영상을 통해 시장 상황을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고용 보고서가 나왔죠. 근데 고용 보고서는 시장 예상과 다르게, 민간 고용 보고서와는 다르게 비농업 고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사실상 나스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락 출발이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스닥 종가는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1.6%, 심지어 빅테크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 시장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줬죠. 그러면 이 시장에서 고용보고서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올랐냐? 우선 기사를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매파적 기조의 근거가 되고 있는 만큼 고용시장이 강하면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일자리의 증가 요인은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고 하죠. 지출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생각보다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돈을 쓴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튼튼하고 오히려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부각이 되면서 하반기에 경기 연착륙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시장은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나왔지만 나스닥은 오히려 하락 출발 이후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사우디에 석유 증산 용의가 있다는 통보를 미국 정부에다가 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함께 감산 정책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국제유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요인이 됐었는데, 사우디가 석유를 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국제유가 가격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증산이 확실하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이전 수준까지 크게 하락하는 건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국제유가의 상승은 결국에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악재고, 또 원유가 상승하면은 기업들의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경기에도 좋지 않죠. 근데 이 국제유가가 진정이 됐다는 건 시장이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 좋은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호재가 하나둘 나와주면서 시장이 현재 진정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고금리에 대한 우려보다는 어차피 거시경제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2024년까지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가 된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펀더멘털 개선 여부에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펀더멘털이라는 거는 결국에 악재를 다 반영할 수 있는 체력이라는 건데, 실제로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PBR 지수가 0.9 아래로 내려오면서 사실상 저가 매수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가 매수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가 있고, 그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섣불리 들어올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 이런 거시경제 상황이 풀리게 된다면 당연히 외국인도 저가 매수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국내 증시에 최소한의 매수는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시장은 고용지표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금리는 이제 투자자가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초 체력에 기인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장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 견조한 고용지표에도 우선 첫 번째로 국채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최근에는 고용시장이 개선되게 되면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우려해서 국채금리 장기물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제는 오히려 반대로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상승하는 결과로 연결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유가가
진정될 수 있는 이슈 말씀드렸었죠. 사우디의 증산 용의가 확인이 됐고, 세 번째로는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경기가 좋고 안 좋고는 우리가 알 방법은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 상승 명분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연착륙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고금리에 질리고 이미 적응된 투자자들이 앞으로 시장의 기초 체력에 주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국내 증시에 안정된 부정적인 요인. 우선 첫 번째로 신용잔고로 인한 매물 부담. 최근에 코스닥 코스피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신용잔고는 사실 감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떨어지는 과정에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를 하고, 반대로 반등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악성 매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상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로는 외인 수급에 대한 높은 의존도.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거의 18거래일째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인 수급에 대한 의존도가 안 그래도 높은 시장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주도할 수 있는 수급이 사실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물려있고 기관은 장기적인 투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위해선 외국인 수급이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시장 반등을 주도할 수 있는 강세 테마가 없다는 점.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을 손꼽을 수 있는데, 그럼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 이런 시장 상황을 역행할 수 있는 테마가 어디냐? 투자 전략에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외인 수급을 대체할 수 있는 패시브 자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펀드 ETF 자금이 대부분 빠져서 현재 반도체로 이동했고, 그래서 실제로 최근 조정에도 반도체 종목들은 견조한 하방 경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의미를 하겠죠. 그럼 이 패시브 자금이 외인 수급을 대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불안정한 경기 상황 속에서도 개선된 업황. 이것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가 12개월 만에 최초로 다시 한번 수출량이 증가세로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되었던 감산에 대한 여파가 거의 종료가 됐다는 점을 의미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성장성이 담보된 업종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 성장성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면서 이 HBM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됐고, 국내 메모리 관련 이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성장성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형주를 대체할 수 있는 중소형주. 이것도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대형주를 대체해야 되는 이유, 어찌됐든 간에 거시경제 상황은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더라도 대부분 코스닥 중소형주로 들어갈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가총액 절반은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조건이 부합한 게 바로 IT 반도체, 그 중에서 HBM이 대장이 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린 이번 화면만 보셔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한미반도체부터 이수페타시스까지 반도체 관련 대장주들은 상반기부터 확인되었던 이 상승 사이클이 이번에 코스닥이 상승 추세를 훼손하는 과정에서도 주봉으로 보면은 저가 추세를 훼손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는 점이고, 단기적인 추세는 훼손되었을 수 있지만 이 종목들의 중장기적인 상승 탄력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렇게 1차적인 조정이 나온 종목들은 분명히 매수 메리트가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일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HBM과 관련해서 혹은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그 이유가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두셨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최소한의 매매, 개별주 매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는 시가총액이 높은 테마이기 때문에 반등까지 시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지금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 초전도체나 양자 컴퓨터, 바이오, 정치 테마주, 이렇게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개별주들에 대한 최소한의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종가 베팅으로 3거래일 내외로 보유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종목 브리핑 리포트 다 발행해 드렸고 3,270원 부근부터 매수를 했는데, 차트 보시면은 이날 3,525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
수익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별주 매매를 하기 전에 당연히 우리는 완성도 높은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1차적으로 만들어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을 미리 모아놓고 이렇게 개별주에 대한 최소한의 매매를 통해서 현재의 하락장을 극복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이 하락장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알고 대응을 해야 같은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더라도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할 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이 시장에서 상승 사이클을 가장 먼저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들로 현재의 하락장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시장 하락장 구조적 특징이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단순히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추가 매수 이외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오거나 모르시겠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를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 무릉도원에 입장하셔서 하반기에 바로 상승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처럼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매매할 수 있으니까요.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 인사이트와 함께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무릉도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매일같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렸던 시장 인사이트와 그리고 매일 오전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8시 5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들어오실 분들은 미리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눌러두셨다가 방송 알람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인사이트와 현재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혹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아가야 되는지 감이 오신 분들은 다음 주 시장 보다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시간 리프레시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